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학원 관리의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을 하는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2%까지 들려면은 정말 학원 관리의 일간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원 관리에 있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루의 업무를 처리를 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사실 하루에 이게 관리를 못하면은 한 주 목표를 달성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이 앞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좀 일간 관리 자체를 좀 잘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제 효율적인 업무 관리는 뭔가 사실 이거는 제가 이제 뇌과학 책을 굉장히 많이 읽고 있는데 뇌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뭐 업무를 하루 종일 처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업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업무 시간의 배치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유가 뇌가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한계가 있고 그거를 다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좀 올바른 판단과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뭐 사실 이제 이럴 때 많으실 거예요. 수업을 하기 전에는 아, 맞아. 나 이거 학원 블로그 쓰다가 뭐 이제 막 잘 썼어요. 쓰고 있다가 이제 수업을 했어요. 그리고 수업을 하다가 열심히 또 했기도 했고 그다음에 수업 끝나고 나서 또 학부모가 좀 전화가 와가지고 또 어쩌다 보니까 또 막 상담식으로 전화를 엄청 길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퇴근 전에 이제 블로그 글을 마저 쓰려고 앉으면 안 써지는 거죠. 이미 뇌가 수업과 학부모 상담 이런 걸로 다 이제 그거를 소진을 해버리고 글쓰기처럼 굉장히 진입장벽이 힘든 업무일수록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안 써지는 거죠. 학원 블로그라는 목표가 그 하루에 있었는데 그거를 쓰지를 못하고 또 다음 날로 넘기게 됩니다. 그래도 그 다음 날에 완성하면 다행인데 이게 사실 이게 반복적으로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은 그냥 못 쓰는 거죠, 평생. 블로그를 한번 하려고 했지만 못 써요. 그럼 또 대행을 맡기고 돈은 돈대로 들었지만 뭐 상위 노출 이런 것도 의미가 없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든지 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관리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가장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를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리하는 뇌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뇌과학 신경과학 책이고 근데 좀 어렵고 너무 두껍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독서를 권해드릴 수 있는 책은 아니고요. 좀 시간이 정말 있다면 읽어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좀 시간이 없는 분들은 이걸 좀 짧게 요약한 유튜브나 뭐 블로그 같은 거 참고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핵심 내용은 뭐냐면 정보가 많아지면 인지 과부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게 이 뇌에서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메시지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아침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이 많이 결정된다라는 그런 자기계발서 많잖아요. 미라클 모닝부터. 근데 그런 이제 자기계발서에서 얘기하는 주구장창 얘기하는 아침에 뭐 독서를 하고 자기계발을 하고 아침에 운동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약간 이제 그거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내용은 없고 나는 이렇게 했더니 이런 곳에 도움이 너무 많이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뇌피셜 같은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책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실 이게 왜 그렇게 수많은 자기계발서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지를 이 뇌과학적으로 분석하면 그래요. 아침에 만약에 쓸데없는 행동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는 쓸데없다고 생각했지만 뇌에서는 그냥 정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건 거죠. 그래서 사실 막상 중요한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없기도 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안 나기 때문에 글쓰기 같은 좀 어려운 작업들이 나중에 인지과부하 상태에선 잘 되지 않는다. 이제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두 번째는 인간은 멀티태스킹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멀티태스킹 잘하는 사람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이거를 하면서도 이것도 하네? 사실 이제 그 사람의 뇌에서 이제 천천히 신호를 분석을 해보면 멀티태스킹을 정확하게 동시간대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한 가지 일을 한 다음에 뇌에서는 잠시 거기서 스위치를 꺼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이 B라고 하는 이 일을 다시 스위치를 켜서 두 번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A라는 일을 다시 할 때는 B라는 일을 다시 스위치를 끄고 다시 A로 om겨갑니다. 뇌에서는 동시에 두 가지 일을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A, B, C, A 이런 식으로 그냥 옮겨갈 뿐이고 그걸 스위치를 켜고 끄는 상태가 돼요. 사실 이제 그거 멀티태스킹이 잘 되는 사람은 본인이 그렇게 그냥 인지할 뿐인데 뇌에서는 전혀 그렇게 상황이 안 벌어지고 뭔가 어떤 일을 시작을 하고 스위치를 켜고 끄는데 리소스가 들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는 거를 뇌과학적으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카톡 오는 거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뭐 다른 뭐 업무를 하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진 않지만 이제 수많은 자기계발서에서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부터 해야 된다고 이게 강조를 하는 이유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인지 과부하가 일어나기 전에 중요한 일부터 먼저 처리를 하라는 거죠. 그럼 이제 급한 일은 나중에 어떻게든 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설계를 좀 해 나가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인스타 브레인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은 좀 쉬워요. 그래서 이 정리하는 내보다는 좀 쉽게 읽을 수도 있고 또 인스타그램을 또 원장님께서 운영을 직접 하시는 분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좀 이 책을 좀 읽어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인스타가 얼마나 뇌에 안 좋은지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몇만 년 전에는 뭐 사자나 호랑이 이런 무서운 동물들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해야 됐었어요. 또 수렵채집 사회에서 과일을 만나고 몸에 영양분을 줄 수 있는 그런 과일을 만나면 기뻐야 됐거든요. 새로운 자극이 왔을 때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뇌에 이미 이제 새겨져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카톡이라고 하는 카톡 알림이 오거나 인스타 알림이 왔을 때 새로운 자극에 대해서 도파민이 분비가 돼서 그 알람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알람을 그러니까 마치 과일을 발견한 그런 원시인이 과일을 봤음에도 지나치고 지나갈 수가 없듯이 과일을 본 순간 그걸 인식을 했으면은 과일을 따야 되는 거죠. 그 순간에 바로 이제 뇌의 집중도는 새로운 자극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도파민 분비 때문에 뇌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집중도가 떨어진다든지 몰입이라고 하는 책을 내신 그런 서울대 교수님 그런 유튜브 보게 되면은 얼마나 그 SNS 알림에 뭐 릴스나 쇼츠 같은 짧은 영상들이 이제 뇌 자극이 얼마나 안 좋은지 네, 그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굉장히 좀 풀어놓은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 보고는 아, 그러면 학원에 인스타는 꼭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인스타, 블로그, 카톡, 전화문의, 상담 이런 것들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 참 옛날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진짜 전화밖에 없었던 시절에 전화가 안 울리는 상황에서는 집중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우리는 수시로 여러 것들의 어떤 정보들이 자극이 알람이 오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해야 될까? 다른 업무에 방해를 받지 않고 그래서 이제 효율적인 업무 관리를 위해서 이 두 가지의 측면 첫 번째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인지과부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부터 해야 되는 이 관점 집중도를 방해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0단계로 수업 시간은 다 미리 일관계에게 잡아두신 상태입니다. 그 잡아둔 상태에서 나머지 수업이 없는 그 시간대를 얼마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이제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이제 계획을 짜는 거에 대해서 안 보신 분들은 이전 영상에서 연간, 월간, 주간, 일간 계획 짜는 거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남아있는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보낼지 이거는
정말 또 유명한 시간 매트릭스인데요. 출처에 보시면 웰싱킹이라고 하는 이 홈페이지가 있는데 여기를 가보시면 이거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많은 그런 자기계발서나 아니면은 정말 다른 강의를 많이 들어봐도 이 시간 관리에 대한 내용을 이 매트릭스로 설명하는 그런 강의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가 왜 필요한지를 아까 뇌과학적인 책이랑 좀 연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업무라고 하는 일은요, 이게 중요한 일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업무가 또 당장 급한 일이 있고 그리고 급하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기준에 따라서 총 네 가지의 업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급하고 중요한 일, 두 번째는 급하지는 않은데 중요한 일, 세 번째는 급한 일인데 중요하지는 않은 일, 그리고 네 번째가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급한 일부터 좀 처리를 많이 합니다. 급하면서 중요한 일이랑 급하면서 중요하지 않은 일을 먼저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정말 그렇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게 급하면서 중요한 일은 당연히 하는데 생각보다 급하면서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루 일과 시간에 좀 많이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누구나 평범한 사람 다 그렇고 노력을 해야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이제 개선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다 보면 급하지는 않은데 중요한 일을 항상 못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학원 예를 들면은 수업은 급하잖아요. 왜냐면 수업 그 시간에 맞춰서 수업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시간에 수업 시간에는 수업에 집중을 당연히 합니다. 중요하기도 제일 중요하고 그 시간에서는 그 수업이 제일 급한 업무니까요. 그래서 수업은 당연히 열심히 해요. 그러고 나서는 수업하고 나서는 사실 급하지는 않은데 중요한 일을 잘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수업 끝나고 나서는 뭐 하냐면은 만약에 학부모 카톡이 밀려 있어요. 그러면 약간 응대 하나하나가 물론 이제 중요한 걸 수도 있어요. 뭐 결석한다 뭐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건 아닌데 급하게 요청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지역사랑 상품권 뭐 지금 결제 가능한가요? 뭐 상담받을 수 있나요? 라든지 학부모 요청들이 정말로 중요한 건 아닌데 좀 급하게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연말정산 때문에 뭐 오늘까지 무슨 서류가 필요하고요. 뭐 이런 거 등등등.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처리를 하게 되면은 항상 하루 일과가 A와 C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B를 자꾸 못 해요. B를 해야 더 효율적이어지고 더 자기 개발이 되면서 성장을 하게 되고 더 운영 시간을 축소하게 되고 단축하게 되는데 B를 영원히 못 하니까 그 계속 시간 굴레에 갇혀 있는 느낌이 이제 듭니다. B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홍보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될지 홍보 계획을 세워 본다든지 그러면 홍보 계획 중에 블로그가 나왔으면 네이버 블로그를 하루에 하나씩 글을 써 본다든지 마케팅에 대한 강의나 독서를 해 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수업을 정말로 좀 차별화 있는 수업을 만들고 싶어 가지고 공부를 또 한다든지 뭐 그런 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자기 계발이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 계발을 해야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또 이렇게 자기의 시간이 단축되는 업무들을 수행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직원 교육도 이제 미리미리 좀 교육을 잘 시켜놔야 직원이 꼭 아니더라도 보조 선생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추가적인 인력이 있었을 때 교육을 잘 시켜놔야 나중에 뭔가 시간을 단축했을 때 위임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거가 아니라 항상 수업이랑 수업 준비 요 정도를 이제 급하고 중요한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학부모 DM이나 카톡 답변은 급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카톡을 본 순간 이거를 읽고 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또 본 순간 빨리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학원 운영에 크리티컬하게 중요하지도 않지만 카톡 답을 다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분명히 홍보하러 인스타 들어와서 게시글도 올렸는데 인스타에 접속한 그 순간부터 이제 다른 어떤 게시물을 보고 있다던가 아니면 다른 릴스를 나도 모르게 보게 된다던가 뭐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뭔가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밤늦게 피곤해서 정말 그런 상태에서 공부를 할 수가 없죠. 책도 좀 읽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한 일일수록 뇌과학적으로 하루의 마지막으로 배치를 하게 되면은 그거를 달성을 못할 확률이 너무나 큽니다. 이건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출근을 하시자마자 이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하시는 거예요. 출근을 하자마자 뇌에서는 그래도 좀 조금 어렵지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글을 쓸만하고 공부를 할 만하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상태였을 때부터 그런 일을 합니다. 마케팅 공부나 학원 블로그 글 이거 예시고요.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집중이 필요한 일부터 이제 독서나 자기 개발 이런 거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수업을 하세요. 정해진 시간에 수업을 하고 그런 게 한 다음에 뇌가 좀 하기 싫은 상태가 되거든요. 하루의 마지막에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단순하고 반복적인 잡일 해야 되긴 하는데 중요하진 않은 것들을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중요하진 않은 것들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퇴근 전에 뭐 채점 한다든지 아니면 학부모가 이제 상담 전화 요청했으면 그런 상담 전화 하고 뭐 수업이 끝났다고 해서 학부모 상담까지 못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 학생들 오늘 수업 어땠는지 간단하게 뭐 리뷰를 남긴다든지 이런 이게 집중력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 반복적인 잡일을 맨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출근하면 먼저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부터 먼저 집중력 있게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급하면서 중요한 일을 수업이나 이런 수업 준비를 이제 하죠. 그리고 지쳐 있을 때 그때는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 반복적이고 그냥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을 이제 해나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예시로 한번 짜봤어요. 만약에 이제 초등 대상의 뭐 공부방이나 교습소나 학원이다라고 하면은 보통 뭐 2시나 2시 반 정도에 뭐 오픈 수업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요. 2시부터 수업 준비나 수업을 하신다고 했을 때 좀 이게 12시 정도에 좀 나가셔가지고 그때 12시부터는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제가 예시로 적은 거예요. 수업과 관련된 강의를 듣는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계발적인 사업 관련 독서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막 학원 블로그 같은 거 이제 작성한다든지 그러니까 제가 이거 블로그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글 쓰는 게 사실 하루의 마지막에는 일기 말고는 쓸 수가 없어요. 글이라는 게. 글이 그래도 앞뒤도 맞아야 되고 문맥도 맞아야 되고 뭘 써야 될지 내용도 정리해야 되는데 엄청난 집중력을 요하는 그 일이 글쓰기다 보니까 이 글쓰기가 저도 홍보 때문에 블로그 쓰려고 하면은 이게 완전 그 지쳐 있을 때는 쓸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 생각이 안 들고 멍 때리게 되고 이제 머리가 아파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머리가 맑을 때 학원 블로그 이런 것들 이제 하는 게 좋다. 사실 학원 블로그 도움 많이 되니까요. 이제 급하면서 중요한 일들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업을 계속 해왔던 것들이 있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업 준비도 시간이 닥치면 급하니까 열심히 해요. 그리고 수업도 열심히 합니다. 수업은 어떻게든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쳐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을 합니다.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 학부모 상담 예약 잡혀있는 거 한다던가 아니면 좀 전화로 말씀드릴 사항 있을 때 그걸 처리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맨 마지막에는 오늘 있었던 거 사진 찍은 거 인스타 같은 거 업로드하면서 홍보도 조금 하고 이제 좋아요나 댓글 누렸던 학부모님들이랑 좀 소통도 좀 하고 뭐 댓글 관리나 아니면은 DM 같은 것도 이제 왔으면 그걸 좀 처리를 하고 그러면 이제 이미 뇌를 다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근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하루의 목표를 달성을 웬만하면 합니다. 가장 싫은 거부터 하기 힘든 거부터 먼저 처리했기 때문에요.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처리하는 게 시간 매트릭스고요.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우리는 이 시간 매트릭스대로 운영을 할 건데 그래도 이제 극도로 우리가 업무 효율을 높이면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업무 시간을 효율적이게 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업무를 방해하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얼마나 많이 피하냐가 사실 어떻게 보면 관건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운영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자기계발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요.
사실 이제 제가 뭐 다른 회사를 다녔을 때는 멀티태스킹이 되어야만 하는 환경에 별로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 스스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그 문의 전화를 일일이 그 회사원들이 직접 받진 않았으니까요. 제가 교육회사에 일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CS 관리하는 직원분이 따로 계셨고 뭐 이게 회계나 아니면 이제 어떤 그 학부모들 응대하는 직원이 따로 있었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까지 이게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구나를 느낀 적은 없어요.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면 학부모 응대를 관리하는 그런 전담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실장님이나 뭐 심지어는 상담도 이제 하시는 분이 실장님 계시고 그다음에 안내 데스크에는 전화와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해주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다고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뭐 예를 들면은 저의 분신처럼 그 일을 따로 해주니까 제 뇌를 안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규모 학원들은 이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원장님 스스로는. 근데 이제 그분들도 그래도 이제 규모를 키워 나가기 전에 뭐 처음부터 뚝딱 하고 큰 규모를 이제 내는 분들은 거의 없으니까요. 규모를 작은 거에서 큰 거부터 할 때 분업하기 전에는 이제 스스로 다 했던 거죠. 근데 이 단계를 거쳐야 그 높은 단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업무를 당장 여러 가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그런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멀티태스킹을 만드는 환경을 먼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카톡, 전화, 인스타, 갑자기 잡히는 방문 상담 이런 것 등등이죠. 근데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굉장히 어떤 업무에 방해가 됩니다. 업무를 하고 있다가 카톡이 딱 왔어요. 근데 그 오는 순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카톡이 오는 순간 중요한 일인가? 급한 일인가? 오늘 뭐 무슨 사고가 벌어졌을까? 하고는 학부모 카톡을 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스타에 알림이 뜨면은 그 순간 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 보고 싶은 욕구가 치밀어 올라서 원래 하고 있던 업무를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 전화가 오면 흐름이 깨져서 아까 어디까지 했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거는 저만 그런 거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그런 상황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이제 나는 4시간만 일한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읽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메일 처리 방법이 나와요. 왜 갑자기 이메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 일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문자라는 개념이 없고 좀 이메일을 우리나라의 문자 개념처럼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서양 같은 경우에도 뭔가 업무 이메일 같은 게 메시지 그런 느낌처럼 이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메일이 오면은 이메일을 되게 자주자주 사람들이 확인을 하고 빨리빨리 답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메일 자체를 좀 잘 활용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메일이 좀 문자 같은 개념이다 정도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도 이 이메일 처리 때문에 업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뺏기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이런 이메일 같은 것들을 처리하는 방식만 바꿔도 훨씬 업무 시간 단축시킬 수가 있다. 집중도를 방해하는 이런 것들을 업무 처리 시간을 정한 다음에 해당 시간에만 이제 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메일 알림을 꺼놔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조금 극단적으로 좀 이렇게 하시긴 하는데 이제 요거를 좀 착안을 해가지고 학원 시스템을 좀 학부 응대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응대 가능 시간을 먼저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응대 가능 시간이라고 하면 이제 수업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대가 되겠죠. 근데 수업 시간에 또 응대를 하는 건 정말 개인적으로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1인 학원이더라도. 그래서 그거에 대한 명시 1인 학원이라서 응대 가능한 시간에 대한 것들을 좀 정해놓고 표기를 해두는 거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인스타나 카톡 등에 응대 가능한 시간을 먼저 표시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전화번호를 이렇게 적어두시게 되면은 이렇게 좀 응대 가능 시간을 보시지 않고 전화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표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제 상담 같은 어 경우에는
전화가 온 순간에 그래도 간단하게나마 조금 학원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싶은 욕구가 또 당장 들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짧게 끊을 수가 없어요. 뭐 상담 이거 예약 이거대로 하세요 하고 끊을 수가 없어서 또 이제 좀 부연 설명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담 같은 경우에 특히 좀 전화 상담 예약하기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부모님들이 뭔가 상담을 신청하는 어떤 거에다가 양식을 입력한 다음에 전송을 보내면 이제 나는 특정 시간에 하루에 뭐 2번 정도 시간을 만들어서 그때만 확인하시고 여유가 있는 시간에 전화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내가 이제 학부모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가 전화 온 그 순간에 준비하지 못했던 그 시간에 예기치 못했던 그 전화를 응대를 잘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에 변수가 많이 생겨버리는데 학부모가 전화하고 싶을 때 전화한 거잖아요. 그런데 약간 이 방법을 쓰게 되면은 학부모는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전화하고 싶은 시간에 내가 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학부모에서 저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시간을 내가 정할 수 있고 내가 이끌어갈 수 있어요. 내 스케줄에 전화 상담을 자연스럽게 맞추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는 그냥 학부모의 시간에 내 시간을 자꾸 맞추게 되는 거예요. 학부모의 시간에 자꾸 내 시간을 맞추게 되면 그 학부모가 한 분이 아니라 정말 여러 분이 되기 때문에 내 하루의 일정 관리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전화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홈페이지가 없는 분들도 계세요. 뭐 학원은 웬만하면 다 있지만 공부방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가 없으니까 요런 거는 이제 구글 문서 가시면은 그냥 이제 간단하게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설문 폼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전화 상담 예약하기 요렇게 만들 수 있어서 이제 그런 거 이용하셔도 좋고요. 이제 예약하기 했을 때 여기서 자동화도 사실은 가능한 팁이 있는데 어떤 특정 어플리케이션 쓰면요. 이게 전화 상담 예약을 했을 때 자동으로 예약이 잡혔다 혹은 신청이 완료됐다 접수가 되었다라는 어떤 안심 확인 이메일 보낼 수 있는 제피어라고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응대 가능 시간을 어떻게 문구를 작성하면 좋을지 그거는 좀 다음 시간에 좀 설명드릴게요. 카톡은 솔직히 말하면 웬만하면 운영 안 하는 걸 추천을 솔직히 드려요. 저도 카톡을 어쩔 수 없이 했는데 그거는 이제 새로운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했었고 기존 원생들은 카톡으로 뭐 공지를 좀 보냈어요. 장단점이 있긴 하거든요. 장점은 예전에 코로나 시국 때 갑자기 휴원해야 되는 상황들이 좀 벌어지면서 그때 아 이분은 읽었구나 라는 인지가 되고 또 답변도 주셔가지고 아 확인하셨구나 오늘 이제 수업 안 오시는 게 맞구나 라는 거를 좀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카톡이 편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한번 트니까 이게 정말 이제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이제 그 어머님들은 안 할 질문도 이제 질문을 하시게 되고 그냥 말을 거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또 본 순간 답변 안 드릴 수는 없는 어떤 입장이라서 그래서 좀 힘들었죠. 그래서 웬만하면 수업 일정은 문자로 공지를 합니다. 카톡 운영에 대한 방법은 또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하루 관리를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주간 목표 달성을 못합니다. 하루 관리를 못하면. 좀 이제 공부방이라도 교습소라도 학원이라도 좀 앞으로 좀 성장을 하기 위해 원생을 조금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일간 관리를 부터 잘해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에 규모를 키울 수가 있다. 그러면 효율적인 업무 관리는 뭐냐? 뇌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업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업무 시간을 치를 잘해야 된다. 어떤 걸 앞에 하고 어떤 걸 뒤에 할지. 그러면 우리는 언제 가장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을까? 정보가 많아지는 순간 뇌는 마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정보가 많은 거는 일어난 그 순간부터 정보는 수많이 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이 더뎌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침 일찍부터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부터 처리를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멀티태스킹은 하지 않는다.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면은 학부모들의 그 카톡 답변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멀티태스킹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스타가 굉장히 뇌에 안 좋기 때문에 우리는 인스타, 블로그, 카톡, 전화문의, 상담 이런 것들을 좀 운영을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 관리 매트릭스 소개해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하루 일과에 먼저 세우시고, 그다음에 급하고 중요한 일 하시고, 그다음에 중요하지 않고 급한 일을,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하루 일과의 마지막에 좀 넣으세요. 그리고 급하지도 않고 중요한 일은 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시로 일정표를 좀 많이 그 예시를 보여드렸고, 좀 자기 개발이나 아니면은 뭐 홍보 관련이나 뭐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다. 그 멀티태스킹을 만드는 환경 자체를 좀 제거하는 게 좋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업무 시간을 정하고 해당 시간에만 처리를 하시고, 나머지 시간에는 응답을 실시간으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응대 시간은 표시를 해 두시고, 그다음에 따로 시간대를 정하세요. 본인이 이제 출근 뭐 하자마자 바로 확인하고, 그리고 수업 직전에 뭐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수업 끝나고 나서 한다든지, 어떤 이제 특정 시간을 정해서 2번 정도를 응대를 처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드시면은 조금 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